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웨이크예요. 점점 클라이막스로 흘러가고 있는 신비아파트 고스볼 제로. 오늘은 그동안 보여드린 영상 중에 꼭 잊지 말고 보셔야 할 중요한 영상들 한 번에 몰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사와 충호 편에서 최강님에게 조용히 건넸던 의문의 귓속말. 시작부터 이 미스테리한 청아의 정체가 바로 밝혀져 버렸습니다. 아, 맞다. 있잖아, 강림아. 나 사실 귀신이랑 있더니 다 기억해. 우리가 이거 예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무려 530개 넘게 달아주셨고 저도 비슷한 예측을 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귀신으로부터 구해줘서 고마웠어. 빨간 마스크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예측, 설마가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은 귀신의 사건을 해결하면 공식 기억을 잃게 되는데 청아는 역시 일반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청아의 폭격기 같은 정체 공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 강림아, 잠깐 할 말 있는데 시간 괜찮아? 대체 넌 뭐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지? 강림아, 뭐 이리 급해? 나는 귀신 말고도 아는 게 많아. 네가 가장 원하는 것까지. 강림이가 돕던 행동에 얼굴이 불그스레 변했던 청아의 행동들, 이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그리고 청아가 알고 있다는 강림이가 가장 원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형 귀도연의 행방, 역시 원하겠지만 우선 강림이의 가장 큰 목표, 자신의 봉인된 5번째 기억, 이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강림이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청아는 이 강림이의 5번째 봉인 기억,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선 무언가까지 모조리 알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충호귀 사건도 아마 너랑 관련이 있겠지. 그래, 충어서는 평범한 애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제법이네, 최강님. 와, 역대급 스포. 우리 모두 청아가 귀도 테마사일 것은 예상했지만 약간 뻔한 스토리 같아서 이리저리 꼬아서 전 한 번 더 예상해봤거든요. 하지만 진짜 그냥 청아는 충호설을 이용해 강림이를 시험하려 했던 고객기도 귀도 테마사였습니다. 목소리도 처음이랑 오늘 공개된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데 제법이네, 최강님. 제법이네, 최강님. 뭐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청아의 알 수 없는 행동들, 맨드레이크의 위치를 파악하는 주술로부터 시작해서 귀신들이 귀도 테마사를 보면 공포에 떨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게 가장 강력한 테마 집단 귀도 테마사의 힘이자 테마 집단의 정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설마 너도 귀도 테마사인 거야? 그러면 어쩔 건데? 봐, 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형! 형! 와, 오늘 떡밥 왜 이렇게 세냐고. 적대적으로 칼을 들이미는 최강님. 최강님이 각성하여 금룡태원까지 만들어서 충호기까지 잡아냈는데 이를 보고도 눈 깜짝도 안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청아. 청아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낮게 잡아도 철의 기도 기도강? 아니, 최강님의 형 기도연?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게 도기기도 청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청아가 강림에게 접근한 이유, 이제는 이게 새로운 떡밥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가 밝혀진다고 전부는 아니었네요. 초록색 부적을 이용해 최강림의 형 기도연의 정보를 알려주는 청아.
마치 생명의 뿌리를 컨트롤하는 최강님의 증장의 나무 속성의 부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청화의 부적인데, 청화가 부적을 사용하고 바위에 그려진 마법진, 마치 청화의 머리색처럼 풀과 나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귀도연의 얼음 속에 갇혀있는 모습. 귀도연을 데리고 간 건 강림의 아빠 귀도곤. 귀도연의 지금 모습을 최강림에게 알려준 건 순전히 청화의 의중인지, 혹은 다시 귀도곤이 시킨 계획의 흑막 중 하나인지, 이것마저 귀도곤의 계획이라면 진짜 귀도곤은 쉴드도 못 쳐줄 정도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수많은 떡밥이 모두 우렁각시편 초반에 단 1분 21초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급전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시 별빛초등학교로 전학 온 리오네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어갈 이야기는 충분히 많고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참, 그리고 와서 인사해. 안녕 얘들아. 리온이? 오늘은 우렁각시 본편 이야기를 제외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1화에서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질병의 사신이 뿌리내린 저주, 레드아이라는 질병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재밌게도 딱 그 영상을 소개해드린 날인 우렁각시 편에서 레드아이라는 질병의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리의 소중한 친구 가은이가 레드아이에 걸렸다는 소식. 얘들아, 안 좋은 소식이 있어. 가은이가 오늘 전염병인 레드아이에 걸렸다고 하네. 네? 어떡하지? 가은아. 앞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떡밥이 점점 많아지네요. 그리고 다음화 큐피드 데빌 예고편 속에 전학 온 지 1화 만에 리온의 알 수 없는 인격 카인이 등장해버리는 장면까지 유출되어 버리면서 정말 신비아파트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간 신비아파트 시리즈 중에 가장 복잡하고 재밌는 떡밥들이 쭉 이어질 거라는 거 기대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진짜 인기 있었던 시청자들이 찾아낸 초대박 떡밥과 Q&A들, 여기 진짜 재밌는 정보들이 많았거든요. 이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댓글. 주비는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그냥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주비에 기억상실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딱 보면 예전에 하늘도깨비 대 요름간드 극장판에 말을 못하는 저주에 걸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신비아파트 주비거든요. 달아주신 의견도 일리 있지만 신비아파트 공식 시놉시스를 통해 불의의 습격으로 기억을 잃은 주비가 신비아파트에 떨어지고 라고 이렇게 기억상실에 걸렸다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상실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자, 다음 댓글. 현우 불쌍하니까 진짜 제대로 된 여자친구 한 명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인정, 완전 인정. 첫사랑이 생겼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큐피드 화살 때문이었고, 그 전으로 가봐도 지혜, 수진, 정아, 소녀 팬들은 귀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뇌피셜로 약간 겁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마 혹시 청아가 나중에 현우랑 커플이 되는 거 아닐까? 요런 뭐 불상사가 생길 수도, 불상사라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현우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너무 억지로 커플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근데 파라 예고편에서 카인이 아닌 것 같고 조금 리온 아빠 같음. 저도 예고편 보고 리온이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라는 생각은 잠깐 했습니다. 평소에 리온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라 그렇게 느낀 것 같긴 한데, 아직 강림아빠 떡밥도 제대로 못 추스린 신비아파트가 리온 아빠까지 떡밥을 넣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댓글. 강림이 흑화할 때 눈이랑 카인 눈이랑 비슷한 듯요? 네, 맞아요. 시즌2에서 강림이가 어둠의 힘에 사로잡혀서 피부가 검게 물들고 노란색 눈동자를 갖게 된 적이 있는데, 리온 역시 노란색 눈동자를 가진 카인으로 이번에 등장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최강림이 흑화했을 땐 귀신이 강림의 몸을 빼앗고 빙의한 상태였고, 이번 리온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어둠의 인격 카인이 된다는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흑화 그리고 이중인격,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곧 밝혀지겠죠. 자, 다음 댓글. 혹시 오프닝 끝에 나오는 고래? 같이 생긴 바다 괴물 같은 귀신 정보는 없나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얘 말씀하시는 거죠. 상어? 고래? 뭐 이러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나오려면 한참 남았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귀신이 전부 신비 아파트 시즌5 고스볼 제로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파트2에 나오는 귀신도 일부 섞여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브래드 이발소 같이 생긴 귀신, 조커 같이 생긴 녀석, 양초 귀신, 지금 보이는 상어고래, 뭐 이런 귀신까지 모두 파트2에 나올 예정 같은데, 이 바닥의 수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머리에 달이 붉게 물들지 않았거든요. 붉은 눈의 저주와는 관련이 없는 에피소드일 것 같다. 요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큐피트 데빌 아이기스 기지 지하 감옥에 갇혀있다가 탈출한다. 근데 카인이 큐피트 데빌을 탈출하게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예고편을 보면 카이 나오는 장면 배경이 아이기스 감옥? 오, 좋은 댓글인데 이거 사실 내일 영상에서 찍으려고 했거든요. 제목, 세상에서 가장 허접한 감옥 아이기스. 큐피트 데빌이 책등이 떡밥에서 제고랜턴처럼 아이기스 감옥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설정이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리온이 잠깐 등장한 예고편 모습도 아이기스 지하 감옥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리온은 이미 이번에 하리의 학교로 전학 오기 전에 카인이라는 인격체가 이미 마음 한 구석에 드러난 상태로 전학 왔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약간 소름 돋는 설정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도 읽어볼게요. 사토룡과 귀도 테마사 떡밥 풀어주세요. 지방령 3인방이 들고 있는 책에 귀도 테마사 무늬가 있어요. 이거 제가 엄청 옛날에 이미 푼 떡밥인데, 짧게 설명드리면 소녀 팬들이 사토링을 제거하기 위해 숨겨진 테마사의 테마책, 이를 이용해 목숨을 희생해서 봉인시켰다는 설정, 그리고 그 숨겨진 테마사의 책을 만든 사람이 조선시대의 한 알 수 없는 테마사다. 그런데 그 테마사는 시즌2 최종 보스 도한이랑 너무 같고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이 정도가 떡밥인데, 분명 귀도 테마사는 사신들을 막기 위해 강림아빠 귀도곤이 만든 집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귀도곤은 도안의 흑마법 주술 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뒤를 이어서 귀도 테마사가 됐다? 라는 가설과, 혹은 진짜 귀도 테마사를 만든 최초의 인물은 숨겨진 테마사의 책을 만든 도안이었다 라는 가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귀도 테마사 마크, 확실한 건 이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엄청 오래된 주술의 문장이라는 점, 요거 하나는 확정적인 팩트가 될 거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도 테마사랑 도안이랑 진짜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댓글 가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존재가 청아가 아니라 카인 아님? 포스트에서 나온 말이죠. 새로운 존재,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미 강림 리온을 위에서 언급했으니까 새로운 존재는 청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는 제발 아니길. 일하면서 정말 긴 댓글과 하트를 많이 받은 글인데, 요약을 해드리면 리온은 카인일 때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고 카인은 리온인 척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하리에게 접근한다. 진짜 리온은 카인의 이런 행동과 기억을 결국 떠올려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라는 예상인데, 진짜 이러면 슬프고 안타까울 것 같네요. 하트를 많이 받은 이유가 있는 예상이었습니다. 귀도곤이 하늘마루를 습격한 거 아닐까요? 하늘마루를 습격한 사람이 귀도곤이라고요? 귀도씨. 그 힘 내가 거두어가마. 주비야!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영상 댓글 Q&A 해봤습니다. 따봉 많이 주시고 반응 좋으면 주기적으로 요 컨텐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짧지만 중요한 떡밥이 하나 더 있어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리온이 다시 하리가 다니고 있는 별빛 초등학교로 전화가서 인사하는 장면, 자세히 보시면 구미호 희연이가 준 팔찌 아직도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희원이가 리온을 다시 만난다는 떡밥의 한 장면이 아닐지. 와, 아니 신비 아파트는 아직 구미호 희원이를 잊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우리 사라는 어떡하라고.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자, 다음 영상은 이번에도 떡밥이 가득 찬 내용이었죠. 신비아파트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오프닝과 비교해서 진행된 내용, 나온 내용,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 등등등 떡밥들을 다시 한번 오프닝에서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오,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나 레드아이, 붉은 눈의 저주.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그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 떡밥이라는 건데, 아직 가은이가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사라가 저주에 걸려서 당분간 나오지 못할 예정이다 외에는 밝혀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초 사진인데 전 이 사진 보고 이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충호서 주술을 외운 장면. 그런데 곤충 사진이 이렇게 또 따로 존재하는 거 보면 충호서는 아니고 추후 나올 양초 귀신을 표현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종이약, 지적기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하긴 벌써 지적기 방영한 지 2달이 넘었거든요. 아니, 고스볼 제로 방영한 지 벌써 2달째라고? 2달째나 방영 중인데 아직 모르는 풍선, 그 약간 네비로스 같거든요. 광대 조커가 떠오르는 풍선들, 파트 2에 조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은 우물. 우물은 당연히 얼마 전에 방영했던 우렁각시 편, 이어서 야생에서 피어나는 맨드레이크, 그리고 축구공과 축구골대,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축구왕까지 파트 2 운동장 귀신으로 보이는데 운동에 관련된 귀신으로 나오겠죠. 운동하면 구아리인데 구아리가 활약하는 에피소드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어진 질병의 사신 등장. 드레스풍의 옷을 입은 게 특징인데 슬슬 진짜 이름이 공개될 때가 되긴 됐거든요. 10화 정도 예상합니다. 다음은 빨간 마스크, 역대급 호평을 받은 에피소드인데 자신 있어 그런지 귀신이 직접 유일하게 나왔고, 쓰레기통에 빵봉투, 브레드 이발소 귀신 같은데 약간 빵이 맛없다고 해서 삐져서 귀신이 된 스토리? 그런 건 설마 아니겠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현악기, 바이올린 사진, 그리고 아무도 없는 컴퓨터, 이건 블록마스터. 아직 공개 안 되었지만 도서관 귀신 역시 파트 2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큐피드 데빌편, 찢어진 상자, 이거 역시 실제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거 소개하다 보니까 잠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노래방을 정말 좋아하는데 역대 신비아파트 오프닝들, 그 중에 안타깝게 이번에 신비아파트 오프닝 가추가 등록이 안 돼서 이걸 부를 수가 없거든요. 아래 제 댓글 링크에 들어가서 추천하기 한 번만 눌러주면 노래 등록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아니, 노래방에 왜 이번 노래 가추가 없는 거야. 참고로 시즌3 하이어라는 노래도 등록이 안 됐습니다. 누가 최강님이라고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같이 추천 좀 눌러주세요. 어쨌든 잡설이 길긴 했는데 그래도 노래방에 가추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나름 듣다 보니까 좀 괜찮거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첫 번째 장면인데 신비아파트 원년 멤버 뛰는 장면. 근데 가사에 검은 마법, 너의 거친 칼날,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검은 마법은 리온의 어둠의 아이 혹은 청아와 관련된 무언가를 뜻하는 걸 수도 있겠고, 거친 칼날은 최강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새로 나온 고스볼 제로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 사실 모든 제작 과정이 밝혀졌고 어떻게 합체를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남은 떡밥이 아닐까 싶고, 기억하라, 내가 널 찾을 수 있게, 암흑세상 그 어떤 곳이든 갈라놓고 이제 찾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후 나오는 장면이 공교롭게 요즘 떡밥의 핵심 청아의 첫 등장 장면이거든요. 가사도 낯선 공기, 그 위험한 눈빛, 통곡의 소리, 충호기를 사용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귀도 테마사 청아. 가사만 본다면 선한 역할은 아닌 게 확실한데 마침 또 청아 다음에 더 무서워 보이는 정체불명의 눈동자가 이어 등장합니다. 청아보다 더 위험한 건 레드아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고, 도심 속에 나타난 피라미드, 미라가 만들어낸 절망은 도시와 우리 실생활까지 연결된다. 가은이의 레드아이는 생각보다 너무 끔찍한 모습이었거든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닌 질병의 사신의 의지로 조종할 수 있는 주술일 수도 있기에 누구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겠다
라는 가사가 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오프닝을 다시 보니 좀 더 안 보이던 게 보여서 더 재밌네요. 귀도연의 떡밥은 이미 청아를 통해 시작되었고 추가로 리온의 펜던트와 새로운 이중인격의 존재 카인의 등장, 그리고 기억을 잃은 하늘도깨비 주비까지 세 가지의 핵심 떡밥을 나열하면서 공개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잠에서 다시 깨어나 불꽃을 피운다? 앞으로 신비아파트 멤버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각성할 것이다 라는 걸 가사에서 은유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전투 장면, 아까 봤던 빵봉투 아저씨 귀신이 여기서 등장하고, 이어서 아까 봤던 풍선 그리고 조커의 모습, 나머지는 뭐 애니메이션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확실히 퀄리티는 오프닝이 훨씬 좋습니다. 현악기 편에 나온 복제 사릉기는 이보다 퀄리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다시 한번 검은 마법이 너의 거친 칼날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림이 나와 버리고,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중요한데 귀도연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래먼지 속에 널 향해 달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모래먼지 미라편 얼마 안 남았죠. 거친 야수들의 우리 속에 들어갈게. 야수도 미라인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스콜피온과 코브라가 미라의 부하라고 하는데 리온 아니 카인 역시 연관돼 있을 수도 있고, 악의 알 수 없는 스마일 청아의 떡밥 가사인데 이미 드러났으니까 이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최강님이 청아 따라서 기도 테마사 들어간다는 떡밥 요거 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미라 군단은 아까 봤고 큐피드 데빌, 충오기, 양초귀신 같은 녀석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름이 밀랍기일 것 같거든요. 인어에 이어서 상어귀신 같은 녀석도 나오고, 떡밥 다 밝혀진 청아의 정체, 파트 2의 내용도 꽤나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보이던 게 보이네요. 몰아보기 마지막 영상, 드디어 철골기 편으로 신비아파트 일상편이 모두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클라이막스 미라와 친구들 미라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됐다. 이제 라미아님의 명령에 따라 사신의 축복이 이 땅에 내리리라. 사신의 축복이 이 땅에 내린다고요? 그리고 라미아는 또 누구죠? 라미아? 네, 이제 숨길 필요가 없겠네요. 바로 레드아이라는 질병을 세상에 뿌린 사신, 바로 질병의 사신 이름이 라미아였습니다. 미라 피규어 공개될 때 사실 미리 공개됐었는데 일부러 스포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신비아파트 고스볼 제로 시작하기 전부터 라미아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투니버스에서 전해준 이 포스터 때문인데요. 아니, 포스터 때문에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실 이 포스터는 일반 포스터가 아니라 PSD 완전 포스터인데 이렇게 모든 등장인물이 전부 이름까지 유출돼 있었습니다. 물론 실루엣에 가려진 실제 모습까지 전부 다 유출되었었는데 이제 좀 최종 보스 이름이 공개되니까 저도 꾹 닫고 있던 입을 드디어 열 수 있겠네요. 절대로 전 스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재미있는 부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청아의 이름이 김청아가 아닌 미나였습니다. 여기에도 미나라고 써있죠? 어떤 사정으로 인해 미나에서 청아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미나로 계속 나왔다면 귀도청이 아니라 귀도민? 뭐 이런 이름으로 나왔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여기 포스터 보시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공개 안 된 고스트 2마리가 더 있거든요. 얘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내셔야 될 미스테리인데 절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토이쿠는 재밌는 부분들 스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고스트가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예상하고 연구하는 게 앞으로 재미있는 꿀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이 두 고스트는 어떤 곳에서도 이름이 유출된 적 없습니다. 토이쿠.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엔 철골기 편 리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와 같이 활동하기보다는 건물 옥상에서 지켜보는 리온. 가지고 있는 펜던트에서는
검은 기운이 점점 가득 차가는 게 보이거든요. 벌써라고 말하는 부분, 이 짧은 말이 정말 중요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벌써라는 건 카인이 다가오는 시간, 카인이 자신의 몸을 삼킬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걸 가르쳐준과 동시에 리온도 이미 카인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갑자기 뇌피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아이기스 본부는 생각해보니 리온을 제외하곤 아이기스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지하 감옥마저 레드아이가 삼킨 상태, 그리고 사라와 다른 수많은 아이기스 대원들이 레드아이에 전염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레드아이는 마치 구름처럼 흘러들어와서 순식간에 주변의 일대를 전부 다 감염시키고 한 명도 남겨놓지 않는다, 이런 끔찍한 저주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신비아파트 고스볼 제로 지적기 편 초반에 동물조차 하나도 모조리 남김없이 레드아이 걸려버린 모습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레드아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 사라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리온이 무조건 걸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리온은 레드아이에 안 걸린 걸까요? 아이기스 지하 감옥에 2명의 대원들조차 저항하지 못하고 레드아이에 걸려버렸는데, 사라를 지키고 있는 리온 무조건적으로 걸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걸렸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의심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건 제 추측이자 생각이지만, 리온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아이, 그 카인이라는 존재가 레드아이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대신에 자신의 자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리온 스스로 카인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심하게 들기 시작했고, 리온은 레드아이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카인과의 알 수 없는 거래 때문에 다가오는 카인이 온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추측이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리온은 카인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몸 안에 함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리온의 펜던트 때문이다 라는 부분, 이건 확실한 부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예요. 얼어붙은 달빛 예소들. 자, 나한테 몸을 넘겨. 아직은 안 돼. 자, 그리고 철골기 편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리온의 세피르 카드 사용하는 장면, 이거 새로 그린 것 같거든요. 기존의 세피르 카드 리더기 쓰는 장면은 계속 쭉 쓰던 뱅크씬인데, 세피르 카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에 쓰는 장면은 전부 새로 그린 장면이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신비아파트 고스볼 제로 다음 이야기. 붉은 모래 폭풍의 습격, 위기의 신비아파트 상편.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신비아파트 시즌5 고스볼 제로 파트 1이 다음이 10화, 총 4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미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마치 과거의 부활한 시온, 슈퍼카브라 편처럼 상편, 하편 두 편으로 나눠 있는 중간 보스 느낌도 들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예고편 분석까지 오늘 진행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해당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